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 팟캐스트 잘못 만든 빵입니다. 지난번 팟캐스트에선 복숭아님과 방사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투잡과 의류 쇼핑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숭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못 만든 빵님도 잘 보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네. 사업 잘 되시길 꼭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럼 먼저 투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잡이라고 하면 투잡의 단어적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투잡을 고민하는 이유도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모두 비슷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잡을 생각하는 이유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혹은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또는 자아실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복숭아님은 어떻게 투잡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일단 제가 방사선사 일을 하는데 오전 계약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오후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고 그냥 조금씩 이제 관심 있게 하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투잡을 하다 보니 어떠셨나요? 기존에 아무리 오전만 근무를 하셨었더라도, 오후에는 보통 휴식 시간이었을 텐데, 오후에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 좀 기존에 하던 일에 영향을 줬다거나, 좀 체력적이나, 이런 쪽으로 힘드신 부분은 없었는지, 실제로 네네.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주문을 넣고, 네. 이제 거래처에 연락을 해서 주문을 넣고, 그 다음날 택배로 받거든요. 네네. 이제 병원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제 물건들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또 택배 작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쉬는 거 없이 좀 일을 타이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체력적으로는 힘들었는데 하던 일에 이 영향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긴 시간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가지고 네네. 네, 일을 하고 조금씩 잠을 자기도 하고 네. 남들보다 아니면 이제 그냥 오전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좀 더 힘들었지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던 일에 영향을 주고 막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투잡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되게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고, 그만큼 책임감도 높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본업을 포기하고 바로 도전하는 것보다는 우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로 이거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투잡을 하다 보니 좀 부담감이 적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 있으니까 네.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일을 접고 창업을 한다든지 다른 네. 일을 뛰어들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잖아요. 네. 근데 투잡을 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것도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네. 이 일을 좀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또 고민을 여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익이 끊기면 조금 부담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실제로 투잡을 그만두고 나서와 투잡을 했을 때, 네. 그거를 딱 단편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떠나요? 정말 와닿나요? 좀 더 투잡의 안정성이?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잡을 이게 두 개 다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네. 회사를 다니면서 고정적인 수입을 받는다면 네네. 저 또한 그렇게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었죠. 방사선사와 의류 쇼핑몰이라는 이 투잡이 정말 너무나도 다른 분야의 투잡인데,
투잡 당시의 생활은 좀 어땠나요? 좀 이 질문이 모호하기는 한데, 이제 앞선 저희가 팟캐스트에서는 방사선사의 뭐 일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다면, 뭐 그 후에 이제 투잡을 하면서의 생활은 좀 어떤 패턴이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병원을 마치고 집에 오면 이제 그 전날 주문을 거래처에 넣어놨던 그 물건들이 다 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택배를 싸기 시작하고 이제 기사님께 택배를 보내고 이제 오후에는 다음 올릴 신상들을 작업을 하고 네. 아니면은 밤 시장을 보통 그때는 갔었거든요. 네.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 오전 시간에는 네. 밤 시장 가서 물건을 좀 보고 둘러보거나 뭐 작업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잡을 이제 하고 계셨을 때, 아무래도 오전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고객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고객들이 문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네, 전화 네. 문의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블로그나 SNS 문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응대는 크게 문제가 없었나요? 네, 그냥 쉬는 시간 정도나 네. 그때 이제 잠깐 했었고 전화 같은 거는 못 받으니까 네네. 거기다 이제 명시를 해놨어요. 그 문의는 뭐 오후 2시 이후부터 뭐 네. 7시 저녁 7시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오는 문의만 보통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투잡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업에 지장을 주면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네. 좀 소문이 잘못 나면 좀 되게 그렇죠. 안 좋을 수가 아무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복숭아님은 어떠셨나요? 직원분들 중에서 동료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이 계셨나요? 투잡을? 저는 네, 친한 친구 한두 명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같은 직장 내 네네. 친구분들. 네. 이게 참 말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좀 모호하거든요. 네. 특히 뭐 복숭아님은 어떠셨는지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거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투잡을 하다가 회사에서 걸렸을 때 네.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복숭아님 경우는 어땠나요? 이 투잡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을 할 때, 내가 이 투잡을 해도 이 근로계약상에 문제가 네.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그 계약서 때문에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네. 뭐 같이 뭐 일했던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는 뭐 제가 동생과 함께 조금 할 것 같아서 동생으로 이름으로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네. 일단 그렇게 하면은 뭐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근데 네.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도 뭐 투잡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네. 확인하셨던 것도 아니라 가지고 네. 그렇지만 일단 제 이름으로 제가 지금 병원에 고용이 되어 있는데 제 이름으로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일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괜찮았던 것 같은 네. 여기서 이제 생각이 좀 나네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네.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잡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근로계약서에 저희가 연봉 금액만 확인을 하지 사실 네. 세부적인 사항은 잘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숭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이 이제 근무가 이제 계약이 되어 있었던 네네. 거고 사실 오후 시간은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제 체킹을 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실질적으로 풀타임으로 이제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주변 동료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소문이 퍼지고 이랬을 때 되게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꼭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쇼핑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2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수익이 뭐 구체적이진 않아도 좀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사업이라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투잡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투잡을 했을 때가 좀 뭐랄까 좀 그리웠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 시절이 조금 좀 생각날 때가 있으신지. 그립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거, 돈적인 거 그런 것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투잡을 했을 때가 더
마음이 안정적이고 네.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집중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히 있지만 네. 때로 매출이 좀 경기가 안 좋고 좀 네. 시기가 안 좋을 때는 또 매출이 바로 이렇게 타격을 입는데 그럴 때는 이제 좀 그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쭉 그래서- 똑같은 돈을 네. 버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잡을 했을 때는 뭐 딱 어느 정도는 매달 똑같이 이제 월급이 들어오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은 뭐 지금도 똑같고 그때도 그게 좀 괜찮아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투잡을 쉽게 선택 못하고 뭐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냐 마냐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수익적인 부분. 어쨌든 이제 복숭아님의 현재 삶은 이렇다는 거. 투잡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의류 쇼핑몰에 집중해서 열심히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의류 쇼핑몰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투잡만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좀 이야기가 좀 한정적인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의류 쇼핑몰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혹시 투잡과 또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복숭아님이 현재 어떤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그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고요. 네, 나이는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네, 네, 하고 있고 이제 홈 제품들도 좀 같이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판매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이제 쇼핑몰 인터넷에서만 온라인이요. 네네. 예, 하고 계시고요. 그럼 여성 쇼핑몰이신데 아까도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은 해주셨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하게 되셨는지 뭐 방사선사였는데 의류 쇼핑몰이라 이건 정말 좀 되게 독특한 네.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블로그 마켓으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켓을 처음부터 딱 그냥 마켓으로만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네. 그냥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옷을 그날 입었던 옷을 올리고 네.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다른 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옷은 어디서 사셨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옷 공유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자기도 사고 싶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게 되고 네네. 이제 사이트까지 오픈을 하게 됐어요. 뭐 사실은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블로그 마켓이 뭔지 네. 일단은 되게 생소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에 블로그에서 이제 좀 약간 패션 블로그로 좀 활동을 많이 이제 적극적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처음에 데일리룩 같은 거 포스팅을 네네. 좀 많이 하셨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블로그 마켓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데일리룩이 뭔지 블로그 마켓이 뭔지 한 번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데일리룩은 그냥 말 그대로 제가 그날 입었던 옷을 뭐 네. 그냥 거울 보고 찍던지 뭐 그때는 남자친구가 찍어줬었거든요, 사진을. 네. 그렇게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음. 블로그 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네. 하나씩 그냥 사진을 올리고 내가 어떤 네. 옷을 입었고 네네. 예, 그냥 그런- 뭐 이 가방을 들었고 이 뭐 치마를 입었고 이 셔츠를 입었고 이 액세서리를 했고 그냥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올렸었고요. 블로그 네. 마켓은 이제 제가 입을 옷들을 이제 시장에서 사입을 해와서 네.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며칠 동안 네. 짧게 그렇게 해서 의류를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뭐 데일리룩 같은 거를 뭐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 문의가 많았을 거고 그 문의를 바탕으로 이제 복숭아님이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네.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통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블로그 마켓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인터넷 사업은 되게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고 지금도 엄청난 경쟁 시장 중에 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상품이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장을 가서 제가 마음에 들고 네. 괜찮은 옷들을 사입을 해요. 네. 그럼 사입을 해와서 상세 컷을
찍거든요. 옷, 네. 뭐 옷의 앞, 뒤, 뭐 디테일 사진, 네. 그다음에 뭐 소재라든지 사진 찍고 네. 이제 사이즈를 측정을 합니다. 이제 뭐 사이즈가 2개 있으면 2개 다, 뭐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이렇게 2개 다 측정을 한 후 이제 착용샷을 찍어요. 네. 제가 직접 그 옷을 입고 핏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착용샷을 찍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사진 작업을 하거든요. 네. 써야 될 사진도 추려되고 네. 그 다음엔 이제 제가 블로그 마켓 했을 때를 예를 들면 사진을 이제 모아서 오픈할 옷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네. 이제 페이지를 만들죠. 포스팅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면 이제 그게 마켓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픈 날짜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문이 이루어지고 네네. 상품을 다시 사와서 이제 판매를 하고. 네. 뭐 사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하는 이제 일들이랑 똑같은데 이 하나의 매개체가 막 블로그 또는 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가 되는 거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아는 이유가 쇼핑몰을 저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망했는데요. 쇼핑몰을 했다가 2가지 종류 쇼핑몰을 했었습니다. 망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 모든 창업이 그렇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혼자서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엄청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각 프로세스별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물건을 이제 사온다고 하셨는데 네. 시장에서, 그러면 이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시장인가요? 동대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동대문에 이제 의류 도매 시장이 다 몰려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옷을 보통 다 사오실 거예요. 저도 물론이고요. 거기에 가면 그냥 달라고 하면 도매가로 주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소매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만 판매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서 뭐 하나만 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 뭐 따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다거나 그러나요?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너무 이제 네. 뭐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만 달라. 네네. 다른 뭐 백화점이나 그냥 다른 매장에서 사듯이 그렇게 하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이라 뭐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든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대문 시장을 자주 가시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복선아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도매시장 이제 사장님이라고 하죠. 뭐 그분들하고 조금 친분도 많이 생기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도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까칠하다, 무섭다, 이런 사실 평들도 되게 많거든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뭐 이런, 어떠셨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 와서 보니, 뭐 도매시장은 이런 것 같더라. 뭐 도매 사람들은, 어떠시는, 처음에 분명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네, 좀, 이제, 공간은 되게 협소하고, 네. 이제 사람은 많이 다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그냥 막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예민하고 까칠한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뭐 지금 가도 그렇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좀 딱 봐서 별로 이제 판매자가 아닌 것 같다 하면 말투부터 딱 바뀌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엄청 친절한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서 좀 아무래도 까칠하고 무섭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사람 성향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경험하냐인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도 잠깐 사입을 해봤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는 뭐 이제 아직은 작은 사업체니까 오히려 좀 그분들이 바쁜 시간을 좀 피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뭐 팁이 되지 않을까. 뭐 보통 새벽 3시 이후가 좀 한가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저는 근데 3시까지 돌아본 적이 없어서. 네네. 근데 또 너무 만약에 저는 근데 보통 낮 시장을 지금은 많이 가거든요. 근데 또 너무 아침 6시, 7시 이때 가면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곤하니까. 12시간을 일하시니까. 그렇죠. 그 시간대 가는 것도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사람들이 깨어있고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 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낮 시장을 이제 지금은 자주 애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낮에 갔을 때랑 밤에 갔을 때랑 뭐 특별히 뭐 다른 점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더 비싸다거나, 혹은 뭐 아무래도 물건이 이제 밤이 스타트잖아요, 동대문은. 그러니까 밤에 물건 다 빠지고 낮에 가면 없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건 어떤가요? 일단 낮 시장과 밤 시장은
가격적인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네. 제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밤시장은 조금 비싼 물건을 파는 곳이 많고요. 네. 좀 유니크하고 네. 조금 스타일이 있는 옷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낮시장에 그런 옷들이 없는 건 아닌데 같은 비슷한 옷을 두고 봤을 때 가격대가 밤시장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퀄리티도 더 좋은 그래서 더 좋은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밤시장은 보통 수제화나 신발들이 좀 밤시장에 많이 오픈을 하거든요. 수제화는 네. 밤시장에만 거의 오픈을 하고 네. 기성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밤부터 낮까지도 계속 네네. 네,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동일한 제품의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낮에 오픈하는 매장이 있고 밤에 오픈하는 매장이 좀 다른 데에서 오는 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건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낮시장으로 오픈하는 건물들이 네. 따로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조금 밤시장보다는 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밤시장보다 저렴하다고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지금은 제법 동대문 사장님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것 같은데 뭐 혹시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혹시 뭐 경험했던 에피소드라든가 뭐 처음에 이런 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도매 사장님이 좀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줬다거나 뭐 좀 그런 일화는 없나요 혹시? 재밌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아무래도- 같은데 그냥 이제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네. 옷을 둘러보고 하면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재밌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뭐 보통 근데 제가 혼자 다녀가지고 네. 뭐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네네. 이제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래처 언니랑 친해져서 이제 뭐 다음에 나올 신상들 좀 미리 본다던가 네. 그런 거는 조금 있었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뭐 네.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결국 관계의 문제가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네요. 네. 좀 더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네네. 예, 뭐 트렌드를 또 읽을 수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끔 다른 쇼핑몰 정보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그 뭐 여기 쇼핑몰에서 정말 많이 판다. 뭐 이 정도? 그런 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세요. 다른 뭐, 이거 뭐 어디 쇼핑몰에서 이 옷 되게 잘 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그냥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거래처 다른 분들도 옷 이거 잘 나가냐고 물어보면 네. 뭐 어디에서 뭐 이거 얼만큼 나간다, 괜찮다, 한번 가져가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꼭 친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뭐 해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홍보의 수단인 거겠죠. 네네. 근데 뭐 또 그 쇼핑몰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가져왔더니 안 팔리면 또 자괴감에 빠지고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물건 사입 과정은 뭐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사와서 그 다음 프로세스인 이제 사진 촬영인가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보통 뭐 사진 네. 촬영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진을 찍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뭐,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이 수월한 편이에요. 네, 따로. 사진은 주로 어디서 찍으시나요? 보통 데이트할 때 밖에 나가서 찍는 경우가 많고요. 네. 최근에는 제가 홈 제품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또 겨울에는 그게 또 괜찮더라고요. 따뜻하니까. 따로 뭐 집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 두시지는 않았고요. 있어요. 있는데, 네네. 그 공간을 제가 만들어 놓은 피팅룸 공간이 있는데, 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사입하는 옷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네. 그쪽에 이렇게 해놓고 그 공간은 잘 쓰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사진 촬영과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눌 이제 사진 수정,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고 하죠, 보통. 네. 이제 실제 커스터머가 보게 될 이제 화면이 되는 건데, 이 단계가 엄청나게 좀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또 여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실제로 뭐 창업센터 같은 데 가면 교육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복숭아님은 이걸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원래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셨나요? 네, 제가 방사선사 일 하기 전에 네. 편입을 해서 방사선사가 됐는데 그 전에 제품 디자인 공부과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과에서 주로 다루던 프로그램이 포토샵이었기 때문에 네. 엄청 잘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솔직히 상세컷 하는 데는 별 다른 기능이 쓰이는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품을 사입해 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보통 요 정도가 어느 정도 그 시기를 잡으시나요? 시간이 어느 정도 며칠 뭐 사입 후 며칠 안에 뭐 올린다던가. 아, 그거는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보통 좀 맞물리게 하거든요. 그 오픈을 할 때 다음 옷을 좀 가져와서 그 옷을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2주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2주 안에는 되도록 네네. 판매를 스타트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유행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 또 막상 내가 팔렸는데 동대문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많아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업로드를 블로거나. 시켜서 이제 오픈을 하면 네. 이제 뭐 질문이랑 뭐 그런 걸 받고 네, 결제를 하시면 이제 주문서 작성이 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저도 거래처에 주문을 넣게 되죠. 그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네. 정말 홍보가 엄청나게 좀 중요한 그 매체잖아요. 네네. 특히 뭐 SNS 뭐 홍보부터 해서 뭐 맨날 광고 전화 오고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장사도 안 되는데 네. 자꾸 전화해서 광고해라. 네. 뭐 이런 전화 오는데 그 복숭아님은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저도 그 광고 전화는 많이 오긴 하는데 그걸 이용해 본 적은 없고요. 네. 그냥 SNS에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거기에 주로 어떤 걸 올리시나요? 촬영했던 착용 컷 사진을 좀 올리고요. 아니면 네. 뭐 그냥 제가 뭐 어디 가서 찍었던 거울 보고 찍었던 그런 거울샷이나 네. 네. 그러니까 다음 올릴 신상들을 미리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제 SNS에서 저희가 딱 제품만 홍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라이프를 같이 좀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을 팔기 위함도 있지만 그 외에 사람을 이제 집객하기 위해서 뭐 여행에 관한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 뭐 맛있는 집, 뭐 네. 팬시한 집, 뭐 이런 인테리어 이렇게 좀 연관돼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관심 분야가 아니면 정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복숭아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복숭아님 인스타를 봐도 되게 뭐 옷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재밌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이제 그냥 뭐 사이트 인스타그램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네. 이제 옷만 올라가게 되는데 네. 저는 옷뿐만 아니라 그냥 저의 개인 SNS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그걸 찍어 올리고 뭐 맛있는 디저트나 뭐 커피를 마시면 그걸 또 올리고 네.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옷만 올리는 SNS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SNS 이제 홍보가 사실 되게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크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잡을 하는데 SNS를 직장 동료와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러면 또 되게 곤란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친한데 어설프게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또 연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에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지고. 네네. 그래서 이 사람 뭐 하지 하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투잡을 하고 있다. 네. 이러면 이제 바로 소문이 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 네. 일하고 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그게 떴나 봐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네네. 저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일했던 제 네. 친구가 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친한 애한테는 그냥 말을 했던 것 같고 잘 많이 안 친했던 애한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네.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저희 뭐 직장 상사가 본인의 정말 아저씨인데 인터넷, SNS, 인스타 이런 거 모르는데 네. 네이버는 또 알잖아요. 네네.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했는데 본인의 블로그로 접속될 확률이 네. 없다고 저희는 이제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정말 맞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셔야 되는 네.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결고리가 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잠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문까지 딱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 포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택배 발송을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택배사 선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택배를 받아봤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택배라고 하면 어디이신가요, 복숭아님? 저는 우체국 택배. 그렇죠, 우체국. 저도 우체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우체국 택배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단가가 상당히 비싸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이제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택배사분들 되게 성실하시고 착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혹 가다가 좀 성의 없으신 분들 때문에 또 네. 쇼핑몰이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뭐 택배를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냐, 밤늦게 와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저희한테 항의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택배사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때 몇 군데를 전화를 해서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그때 당시 좀 친절했던 분이랑 가격적으로 좀 잘 맞았던 거 그런 거 그냥 고려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뭐 친절하고 그런 것도 물론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작업하시는 그 지역군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군대로 그냥 그분의 성향인 것 같아서 이게 뭐 로젠 택배가 엄청 불친절하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럴 것 수 같아서 없죠, 네. 정말. 예. 저는 로젠 택배가 정말 괜찮은데 누군가한테는 그 기사님이 되게 불친절하게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래서 대한통운이 난 좋다고 하는데 저는 또 대한통운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이제 수용해서 고르는 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택배를 수거하러 오시는 기사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택배를 부산으로 보낸다고 치면 부산에서 네. 또 택배를 배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배달해 주시는 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누가 맞아요.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이제 수거를 해러 오시는 분이랑 관계를 잘 쌓아두면 가끔 좀 택배를 늦게 보내도 좀 해주신다거나 네. 좀 연휴 때 특히 명절 때 이럴 때 좀 더 신경 써주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택배사에 대한 고민을 좀 줄여보시는 거는 어떨지. 뭐 저도 한번 쇼핑몰이 망했던 사람으로서 저의 짧은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쇼핑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뭐 저희가 방사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투잡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사실 뭐 저희 팟캐스트가 뭔가를 어드바이스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 개인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쇼핑몰 시작하신 지가 총 얼마나 되셨죠? 쇼핑몰은 2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방사선사 다 제외하고 투잡부터 네. 했을 때 2년 정도. 아니요, 투잡으로 했을 때는 블로그 마켓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쇼핑몰 오픈을 하지 않았기 그때부터 때문에 했을 때 그러면 한 3년? 3년 정도. 네네. 어떠신가요? 이제 3년 정도를 달려왔고 또 앞으로 달려나갈 이제 또 미래에 대한 좀 생각, 좀 어떤 게 어려운 것 같고 네. 좀 어떤 부분을 앞으로는 더 신경 쓰실 건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고는 있지만 네. 결코 쉬운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네. 이게 그래도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네. 뭐 엄청난 대박 쇼핑몰이라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면 되게 좋겠지만 네. 저도 그런 거는 아니라서 계속 배워가고 네. 꾸준히 그냥 노력하는 단계라서 네. 그냥 저는 일단 의류 쇼핑몰이 요새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네네. 좀 고민이 많긴 하거든요. 네. 그냥 쉽게 그냥 블로그 마켓 오픈해서 파시는 분들도 많고 네. 카카오 스토리나 그렇죠. 그렇게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쪽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 제품도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 많아서 네.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네이버 메인에 한번 뜨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거를 고려해서 사이트에도 이제 홈 카테고리를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네.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점점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꾸미고 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이 같이 가지게 되고 네. 저를 뭐 제 블로그를 많이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네. 뭐 SNS를 봐주시는 분들 나이 연령이 거의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더 많거나 저보다 조금 어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이제 제 나이는 이제 결혼을 조금 준비하고 아기를 이제 준비하려고 뭐 하고 이런 나이대인데 네네. 아무래도 그러면 집을 꾸미고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앞으로는 홈 제품에 인테리어 제품에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보려고 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꾸준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류랑 함께. 그 이제 개인 사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뭐 여유로운 삶을 조금은 상상하지만 실질은 정말 계속 일밖에 생각해야 되는, 주말에도 일을 생각해야 되고 누워서도 일을 생각하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바쁜 와중에 개인적인 삶은 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한 시간 할애나 뭐 친구분들을 만난다거나 좀 네. 본인을 위해 쓰는 시간과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으신지. 아무래도 택배를 보내는 거랑 제가 다 혼자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시장 갔다 와서 택배 발송하는 날은 이제 약속을 그날은 다 피해서 미리 다 잡아 놓는 편이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 발송을 하는 것도 고객이랑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게 하고 문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제가 혼자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긴 해요. 뭐 여행을 가서도 음,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야 하고 그렇죠. 뭐 전화가 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딱 질문 두 개인데요. 이렇게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나 진짜 이제 때려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 이 맛에 쇼핑몰 한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 좀 몸도 힘들고 그달 조금 수입이 좀 안 났을 때 그때는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뭐 수입이 조금 뭐 점점 오르고 있으면 또 기분이 좋은데 네. 저번 달 이번 달 조금 안 좋다 이러면은 또 고민이 엄청 많이 들고 스트레스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건가? 네네 뭐 그 이런 생각도 생각도 있고 들고. 요새 조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조금 차별화를 둬야 되는지 뭐 그런 고민도 너무 많고 역시 네. 수익이 가장 좀 고민과 네, 아무래도 힘들게 하는 점이에요. 네. 또 저는 결혼을 해서 그런지 그런 혼자 살면 솔직히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물론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고 많이 쓰면 좋겠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쇼핑몰을 계속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래도 단골분들이 네. 단골분들이나 이제 카톡을 주세요. 옷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고 뭐 그런 옷에 관한 얘기를 되게 진정성 있게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뿌듯하죠. 제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직접 솔직히 뭐 그런 문자나 카톡 하나 보내기 그렇죠.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힘들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럴 땐 정말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뭐 네. 아직도 뭐 많은 고민, 뭐 직업에 관한 고민은 뭐 저희 아마 부모님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게 평생 고민할 문제인데 뭐 어쨌든 저희가 복숭아님 통해서 뭐 방사선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현재 쇼핑몰 사업을 하는 이야기도 하고 뭐 투잡을 했을 때 이야기도 같이 해봤는데요. 뭐 뭔가 뭐 대단한 정보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좀 즐겁게
또 뭐 힘든 시기도 있고 아니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또 꿋꿋하게 꿈을 찾아가면서 또 사는 이야기를 저희는 또 오늘 해봤습니다. 복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뭔가 방사선사 투자 뭐 쇼핑몰까지 조금씩 뭐 말씀을 드려서 원하시는 정보를 다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두서없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처음이라. 네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투잡이란 게 말처럼 그렇게 힘들기도 한데 한 번쯤은 이제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보셨을 때 도전해봐도 좋지 않나 라는 네. 생각도 한번 들고 추천까지는 아닌데 그냥 뭔가 다른 일을 이렇게 바로 도전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저희가 뭐 현실과 타협하네 마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좀 긴 시간 좀 아직 많이 부족한 팟캐스트 잘못 만든 빵이지만 인터뷰에 응해주신 복숭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뭐 간단한 예고인데요. 다음 회는 조금 싫으실 수도 있지만 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셀프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저가 이제 지금 영업사원을 하고 있는데 뭐 영업사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창업했다가 망한 이야기 뭐 저희 첫 직장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의 셀프 인터뷰가 다음 회에는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뭐 저만 들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이제 복숭아님 한 번은 들으시겠죠. 네. 아무튼 팟캐스트 저는 듣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